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뉴 ES 300H입니다. ES는 렉서스 브랜드의 주력 모델이죠. 현행 모델이 2018년에 데뷔를 했고 재작년에 부품 변경이 되긴 했지만 출시한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차 판매에서 꾸준하게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2.5L 하이브리드 한 가지고요. 국내 트림은 럭셔리 플러스와 이그제큐티브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이그제큐티브고요. 가격은 7,160만 원입니다. ES의 성격은 외장 디자인에서부터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ES가 전체적으로 컴포트, 편안함을 지향을 하는데 외장 디자인도 그에 맞춰서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장 디자인 역시 스포티보다는 컴포트를 지향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아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렉서스 특유의 스핀들 그릴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그릴의 전체 면적의 크기가 꽤 큰 편입니다. 얼굴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좀 날카로운 모습이고요. 헤드램프의 사양은 트림에 따라 다릅니다. 럭셔리 플러스에는 바이 LED고요. 이그제큐티브 트림에는 트리플 LED가 기본이죠. 두 트림 모두 코너링 램프는 기본이고요. 이그제큐티브 트림에는 헤드램프 클리너가 포함이 됩니다. ES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플랫폼도 바뀌었죠. 그래서 현행 ES는 구형에 비하면 무게중심이 좀 더 내려왔는데 그게 이 측면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구형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좀 더 낮게 깔리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벨트 라인도 좀 더 높아 보이죠.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세단들에 비하면 캐릭터 라인이 좀 되게 뚜렷하고 측면 유리의 면적도 조금 작은 편이죠. 후면의 특징 중 하나는 트렁크 리드의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트렁크 리드가 약간 좀 복잡한 그런 형상이죠. 또는 ES300H의 성격에 비하면 이 트렁크 리드의 디자인은 꽤 가감한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모든 렉서스의 공통적인 장점이기도 한데 ES 역시도 도장면이 꽤 좋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40, 사이즈는 235에 45R18입니다. 트림에 상관없이 타이어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 타이어 역시도 컴포트를 지향하는 제품이죠. ES의 실내는 렉서스 특유의 그런 디자인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들이 좀 오밀조밀하죠. 그리고 ES의 하체처럼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좀 푹신푹신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디자인이 이 차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그에 비해서 전반적인 내장재는 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 데 만져봐도 여기에 꽤 푹신한 가죽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ES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좋은 건데 보통은 시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장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콘솔 옆쪽에도 만져봐도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장재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모니터라든가 또는 버튼류 이런 게 사용하기 좋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돌출형입니다. 돌출형이긴 한데 뭔가 베리평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립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전혀 없죠. 모니터가 12.3인치인데 가로 비율이 넓어서 그런지 실제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사이즈고요. 모니터 왼쪽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아날로그 시계가 요즘에는 그렇게 시인성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모니터는 따로 홈 화면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배열을 해놨어요. 지금이 내비게이션이고요. 수입차들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아직까지 구간 단속의 평균 속도라든가 과속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런 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브 기능도 있죠. 여기는 오디오 화면이고요. 지금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상태인데 이 오디오가 실내 전체를 풍성하게 덮는 그런 음량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뭔가 소리 자체가 좀 이렇게 예쁘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의 음질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도어틈에 적용된 저 마크레빗은 스피커, 저것도 실내의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 메뉴는 여기 차 그림을 누르면 되는데 차 그림 누르면은 가장 상단에 온도 조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조양치와 관련된 그런 메뉴고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편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통풍과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운전대 열선도 마찬가지고요. 운행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트랙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 현재 연비와 또는 이력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드 조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차는 무드 조명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적용 범위도 대시보드와 발치 이쪽에만 약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탑승 및 하차는 EGXS 기능이고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시동을 껐을 때
전체 또는 부분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편의 장비 중에서 가장 기능성이 좋은 게 이 3D 어라운드 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 2분할인데 이 차 그림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투명하게 변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앵글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뷰 버튼 누르면 이렇게 360도로 회전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좁은 데서 주행차 할 때라든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사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서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톱니바퀴 누르면 여기서 코너링 뷰와 차량 아래 보기,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차량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버튼류들이 좀 되게 오밀조밀하고요. 이 오디오 쪽에 이런 패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옛날에 저 고급 전축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거.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이 직관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의 그림에 따라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 온도 조절 숫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되게 아날로그스럽죠. 이와 함께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고요. 통풍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뒷유리 블라인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보통은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지금 이렇게 딱 핸드폰이 들어가서 무선 충전 패드 같은데, 패드는 아니고요. 그냥 딱 핸드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요 바로 앞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어요. A 타입과 C 타입.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심지어 이 커버도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원터치로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조작 방식은 그냥 전통적으로 PRND 일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라서 요즘에 몇몇 렉서스와는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꽤 좋죠. 그리고 기어 레버 뒤쪽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전체적인 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좌우로 열리는 센터 콘솔 박스는 요즘에 렉서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 모두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차 크기 대비해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콘솔 박스도 이 측면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어요. 여기에는 USB 단자 C타입 2개가 또 있고요. 썬루프는 일반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 커버가 수동인 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대의 크기만 보면은 뭔가 느낌 자체가 좀 스포티하죠. 심지어는 여기에 적용된 림의 가죽도 뭔가 약간 두툼하면서도 좀 쫀득해서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좋아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요 스포크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좀 오밀조밀하죠.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게이지와 속도계가 항상 표시가 되고요. 요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트릭 컴퓨터 화면이죠. 공기압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에 나침판과 블루투스 관련 정보고요. 여기에서는 ADS와 관련된 메뉴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보통 ADS를 설정을 하는데, E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게 렉서스의 특징 중 하나인데, 보통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 뭐 센터 패시아에 있던가 또는 운전대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번 돌리면은 스포츠, 밑으로 돌리면은 에코, 이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노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간단하죠. 참고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약간 바뀝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전체적인 시인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실행하면은 같이 연동이 되고요. 이와 함께 ACC 같은 여러 가지 정보도 표시가 됩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뷰 버튼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오밀조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수납 공간 중에서도 좀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수납 공간이고, 여기에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있진 않은데 안쪽에 적용되는 이 플라스틱도 소재가 좋아요. 하체의 세팅에 맞게 시트의 쿠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좀 푹신한 그런 감각이고요. 전체적인 시트의 크기는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데, 포지션이라든가 좌판 길이를 보면은
여성 운전자가 좀 더 편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좌판의 기본적인 길이는 좀 짧아요. 좌판 길이가 길면은 키가 작은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데, 차는 기본적으로 좌판을 좀 짧게 만들고 대신에 이렇게 앞부분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저보다 더 키가 큰 성인 남자도 이 길이가 충분하겠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도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좋아요. 위에 우드부터 가죽까지 여러 가지 소재로 복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용된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도 푹신한 그런 소재가 쓰였습니다. 도어 포켓의 용량은 조금 작은 편이고요. ES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인데, 앞바퀴 굴림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이 꽤 좋아요. 심지어는 2열 도어도 좀 넓게 열리는 편이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하고도 한 반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런 레그룸 자체는 충분하고요. 좌우의 폭도 넉넉하죠.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 정도가 좀 꽉 끼게 들어갑니다. 유럽 차들과는 달리 2열의 등받이 각도도 약간 좀 뉘어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열의 거주성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 이 아래쪽의 공간은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딱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2열 레그룸이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12V와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녀석의 경우에도 여기에 워크인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ES는 전체적으로 편의 장비가 꽤 잘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열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2급에서 2열에 블라인드 없는 차가 많죠. 심지어는 2열에 이쪽 쪽창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2급에서는.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이 앞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컵홀더도 플라스틱의 소재가 괜찮은 편이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암레스트에도 2열에서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뒷유리의 이 블라인드도 여기서 오르고 내릴 수가 있고요. 열선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큰 건데, 그러니까 2열에 있는 센터 콘솔 박스 치고는 용량이 꽤 큰 편이고, 심지어는 여기에도 이렇게 사방 전체에 걸쳐서 부드러운 소재로 깔아놨어요. 스키스로는 브랜드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데 ES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ES는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을 잘 뽑았는데 트렁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형 세단에 요구되는 좀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바닥 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고,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걸 수가 있어요. 예, 하이브리드는 엔진 시동을 거는 거는 동일하죠. 근데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달리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기본이 EV 모드죠. 그러니까 기본 EV 모드의 에코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정차 시에는 EV 모드에서 당연히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조용하죠. 그러니까 소음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이 차도 이제 시동이 걸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하죠. 그리고 정차 시에 시동이 걸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도 굉장히 작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4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CVT 그리고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 조합은 렉서스를 포함해서 도요타 그룹 전체에서 여러 차종에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죠. ES는 예전에 시승기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에서는 승차감에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가변 댐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차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좋아요. 사실 가변 댐핑이 있으면은 보통 그런 부품들이 더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 확률이 더 높은데, E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변 댐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좀 부들부들하죠. 렉서스가 보통 브랜드 초창기부터 좀 부들부들한 또는 부드러운 그런 세팅이었는데, 현행 렉서스 라인업에서 ES가 가장 보편적이고 좀 부드러운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차도 이제 연식 변경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세팅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ES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시승했을 때보다 하체가 살짝 단단해진 느낌이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부드러운 그런 세팅이고요. 그러니까 시트의 쿠션부터
좀 부드럽죠. 그래서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은 물론 좀 울퉁불퉁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지날 때 노면을 자세히 안 보면은 지금 노면이 좀 되게 울퉁불퉁하다 이거를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충격은 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또는 둥글게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죠.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편이에요. 사실 ES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차가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보면 준대형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편이죠. 보통 미국 시장용 또는 미국 브랜드의 차들이 회전 반경이 좀 큰 경우가 있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변속기인데 이 도요타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CVT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DCT라든가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변속 충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CVT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변속이 잦은, 가감속이 잦은 시내 구간 이럴 때는 보통은 이제 변속 충격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CVT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ES의 승차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부드러우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출렁거리고 그 오히려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부드러우면서도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잘한 움직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저쪽 그 파인 곳, 요철 구간으로 일부러 지나갔는데 이제 파였으니까 당연히 차가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자잘한 여진, 이게 상당히 좀 짧게 끝나죠. ES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작동 질감이 매끄러운 건데, 그러니까 이질감이라든가 위화감, 보통 이제 이렇게 느끼려면은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주행 중에 그럴 때 이제 보통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행 중에 엔진이 켜질 때 갑자기 좀 소리가 커진다든가 또는 이제 떨림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질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주행 중에 수시로 엔진이 꺼지고 켜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방음은 무난한 편이고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에서 90으로 달릴 때 아주 적은 건 아닌데, 타이어 소리도 음색이 있는데, 이 차는 콘크리트 노면에 거기가 상대적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도 귀에 좀 거슬리는 그런 음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감속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기본이 에코 모드인데,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에코 모드는 가장 반응이 느린 모드잖아요, 모든 차가. 근데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도요타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힘이 센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에코 모드에서도 이제 적어도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닐 때는 힘 부족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에코 모드가 가장 좀 적당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할 때 엔진이 자연흡기라서 이제 반응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모터가 어시스트 해주는 힘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가감속이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죠.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 제가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살짝 높아서 여성 운전자도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쪽의 시야도, 그러니까 가장 낮춰도 좀 잘 보이는 편이고, 좌우의 시야 역시 마찬가지고, 보통 미국 차들은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양쪽 끝에 볼록 거울 처리를 해놔서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했고요. 특히 이 차는 그 세단으로서는 좀 유별나게 후방 시야가 괜찮은 편이에요. 잘 보면은 뒷유리의 면적이 굉장히 좀 크다기보다는 이 룸미러가 좀 큽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가 되게 눈에 좀 잘 들어와요. 방금은 내리막 코너를 에코 모드로 돌았고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 속도가 되게 빠른 건 아닌데, 생각보다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돼 있고 자세 자체도 안정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렉서스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할 때 그런 모션이 좀 더 적극적 또는 스포티해졌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속력은 수치 이상으로 괜찮아요. 이 차가 체감 속도가 낮고 가감 속도 부드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속할 때 운전자가 받는 그런 체감 속도는 좀 낮은 편인데 실제로는 빠르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3초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 속도도, 그러니까 종합 출력이 218마력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가속력도 빠르지만 뭔가 운전자가 이제 발끝에서 느끼는 뭔가 좀 더 수월하게 가속이 되거든요.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190에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90km에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는 대략 한 리터당 20km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가 연비가 좋잖아요. 좋은 연비를 생각을 하면은 90에서 크루징할 때 연비가 생각만큼은 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110에서는 90과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또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끔 보면 90보다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대략 한 리터당 한 20, 22 이 정도가 나오는데 110으로 크루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90과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CVT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주행에서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의 승차감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2열 승차감이 1열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2열 역시도 좀 둥글게 처리를 잘 하고요. 그러니까 2열의 좋은 하체 승차감과 함께 2열도 전체적인 공간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좋은 승차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열의 방음이 1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2열 역시도 전체적인 방음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2급의 차 중에서는 2열의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에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만 딱 돌리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 차들의 스포츠 모드가 그렇듯이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뭔가 힘이 부쩍 좀 생기는 것 같죠. 실제로 출력이 변하는 거 아닌데 초기 반응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출력이 더 늘어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렇게 가속하다가 발을 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EV 모드, 그러니까 엔진이 지금 꺼지죠. 이럴 때도 연비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제어가 덜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제 속도가 더 나오거든요. 뭔가 차도 더 많이 기울어지고 속도가 높아지니까 그럴 때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발생을 하긴 합니다. 2년 전에 시승했을 때랑 약간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소리 같은데, 이게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더 스포티한 음색이 섞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리고 전기 모터도 소리가 약간 더 커지는데, 보통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전기 모터는 가속할 때 보통 좀 고주파음이 나잖아요. 삐 하고. 근데 이 차는 고주파음이 아니라 약간 좀 중간 정도의 그런 음색이어서 이거 역시도 뭔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소리는 아니죠. 고속 안정성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고요. 특히 고속 주행할 때도 바람 소리가 앞쪽에서 발생하는 이게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이번에 렉서스 ES를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일본 차가 그렇게 판매가 좋진 않은데 ES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팔리거든요.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승차감이고요. ES 같은 경우가 지금 도요타 차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도요타, 렉서스 각 차들은 요즘에 하체를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서 또 단순히 부드럽게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충격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차는 ES 같고, 그런 면에서 ES가 강점이 있고요. 또는 요즘에 또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서 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가 대안인데, 특히 지금 전기차가 또 주춤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편하게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또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ES가 포지션이 되게 절묘해서 고급 브랜드의 앞바퀴 굴림 중에서 또 풀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ES가 여러 가지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3, 4년 사이에 코로나 지나면서 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또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인상폭도 적은 편이고요, ES가.
이와 함께 약간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실내 디자인에 비해서 내장재나 또는 편의 장비는 꽤 좋은 편이고, 특히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와 좀 비슷한 가격대의 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는 실내 탔을 때 만듦새라든가 디테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끌리는 요소가 실내 전체에 걸쳐서 꽤 있습니다. 연비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까 주행 촬영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평균 연비가 17.8km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주행보다 아무래도 좀 더 가감속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연비가 꽤 좋은 편이고, 제가 다른 차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승용형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전을 해도 평균 연비가 리터당 1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로써 렉서스 ES 300H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